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모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 회복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어떤 그 파이프 관으로서 통로로서 우리가 모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모임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다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그 우선순위가 쫙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게 또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회복이 우리의 삶의 1 우선순위가 된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모임의 태도와 또 자세가 달라진다. 저는 이 얘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임의 형태가 뭐고 또 다른 모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임의 형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임의 형태는 어노니머스 미팅이라고 해서 익명의 모임이에요. 저희는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공이 이제 모인 사람들이죠. 근데 단순히 이게 아니라 공동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공동의 해결책. 다시요. 저희는 단순히 힘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이 방식으로 회복을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공동의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이 어노니머스 미팅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 익명의 모임에 와도 사람들이 공동의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냥 그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뭐 이렇게 모이면 그냥 술 끊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는 모임이 바로 이 익명의 모임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다른 모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 문제를 가졌다고 인정하고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는 공동의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에 다른 그 모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임은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를 다 가져요. 모임은 그 각각의 모임에 따라서 형태를 갖는데 그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살펴서 알맞는 모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단순히 이 어노니머스 미팅만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게 유일한 전 세계 소그룹의 유일한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모임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목적을 표방하든 표방하지 않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임의 목적에 맞춰서 목적에 따른 그 형태를 잘 살피고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보고서 모임을 찾아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임은 다 다르다.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회복을 위한 모임들, 또 모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좀 이 바닥에서 좀 뒹굴러 보신 분들, 좀 회복하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지원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 그룹이 이게 뭐냐면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도 이제 서포트 그룹 하면은 아마 그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나올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담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룹들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모임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에서 이제 지도자 없이 수평적으로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때 요 지원 그룹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지원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모토예요.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은 거, 고통받은 거, 어려운 거. 그리고 그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익명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거를 잘 받아줘서 이제 그 감정들을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가, 그러니까 그 아픔들이 해소가 되고, 그 아픔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했을 때 이제 자기를 보게 되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이제 논리 가운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원 그룹입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다시요. 이 지원 그룹은 이런 거죠. 너의 감정은 너무 소중해. 너라는 사람은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이 그룹 안에서 열심히 나눠. 그리고 너가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발견하기 바래. 그래, 이런 그 느낌 가운데 나오는 게 이제 지원 그룹입니다. 이 지원 그룹에서 이제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나눌 때 그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지원 그룹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자기의 감정을 나누는 거,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거, 자기의 어떤 아픔을 나누는 거, 요런 이제 지원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원 그룹을 어디서 경험해 봤냐? 하면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했던 그룹에서 이 서포트 그룹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독자 그룹에서도 했었고 또 일반 그룹에서도 했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그룹들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로 이제 약간 형태가 달라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원 그룹 서포트 그룹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이제 장단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중독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원 그룹에 가서 너의 감정이 소중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정말 캐캐 묵은 그 비밀들, 혼자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룹에서 오픈해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는 뭔가 지지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거기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제가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지지하고 막 이런 어떤 지지대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였냐면 이게 단점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독이 이제 끊어지진 않았어요. 예, 끊어지진 않고 계속해서 진행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넘어지면 와서 나누고 넘어지면 와서 나누고 넘어지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 이게 그냥 그러려니 넘어졌구나 오늘도, 그 가서 또 오늘 털어야지, 뭐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원 그룹을 그러니까 우리 이 각각의 7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자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원 그룹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좀 유용하냐면 자신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나눠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걸 너무 안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다가 나눠서 좀 해방감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상처가 이제 많아서 그 상처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나는 필요하다. 한정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래서 이게 이 지원 그룹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굉장히 이렇게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너의 감정은 소중해, 너의 감정은 소중해.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너의 감정은 소중해, 너의 감정은 소중해 그러면 약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징징징 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되는 성향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 그룹을 저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룹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지원 그룹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는 2007년도, 8년도, 9년도인가? 아마 이렇게 제가 지원 그룹을 다녔을 거예요. 6, 7, 8인가요? 이렇게 다녔는데, 사실 이 지원 그룹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지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뭐 이렇게 대학원 시험도 준비하고, 또는 이제 그 외에 몇 가지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지원 그룹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 뭐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데 뭐 무슨 요일은 저녁 시간을 딱 떼가지고 요 그룹에 딱 갔었어요. 이거를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서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2년, 3년 하다가 제가 그 그룹을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내가 약해지는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시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 지원 그룹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원 그룹의 이 효과는 사실 다른 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지원 그룹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룹들이 지금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저희들 자료 이렇게 섹션을 만들 때 그때 좀 제가 따로 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집단 상담이 있어요. 집단 상담. 요런 그룹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상담사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 아니면 어떤 회복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한두 명 있어요. 두 명 있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고 그 이제 보통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 5명, 10명 정도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모임들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연극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피드백, 적극적인 피드백, 뭐 상대방이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고 막 이제 코칭해주고 막 이렇게, 아니면 서로 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집단 상담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단 상담은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아주 이제 그 급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를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회복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 있고 또 충분히 거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 집단 상담의 이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 지원 그룹에선 피드백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집단 그룹에서 집단 상담에선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 교만한 것 같아? 너 이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아니면 뭐 너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지 생각해 볼래? 막 이런 피드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들이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장단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그런 거죠. 단점은 뭐냐면 그 지도자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그룹과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에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겠죠. 또 하나는 웬만한 깡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자기를 직면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그동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막 상담을 막 집단 상담을 막 파고들고 막 피드백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더 많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멘탈이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정말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깡을 가지고 이제 집단 상담을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집단 상담에는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좀 급진적으로 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그 인간론을 갖고 있는지 또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인지치료, 생각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행동주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그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교본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교본 모임이 뭐냐면 보통 좀 약한 그룹이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방향을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이제 교본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또는 좀 이렇게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말로 막 떠들기보다는 그냥 교본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본교 모임을 이제 보통 독서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교본 모임이 아주 이제 축소화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본 모임은 특히 이제 회복에 대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본들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뭐가 있을까요? 뭐 스카백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나 아니면 또 뭐 이제 몇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본 모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12라고 있거든요. 12N12. 그래서 뭐 그런 책을 가지고 교본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빅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교본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제 장단점은 이제 좀 단점부터 얘기할까요? 단점은 저도 이제 교본 모임을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속 시원히 이제 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자꾸 책 얘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그 지원 그룹에 특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교본 모임을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주 동안에 와이프랑 엄청 싸워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고 싶고 이제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본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뭔가 속 시원히 자기 얘기를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 되면 이제 막 교본을 빗대어서 막 은근슬쩍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본 모임의 이제 어려움은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모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줄 같은 게 있는 느낌이에요. 줄이 있어가지고 그 줄을 따라서 쭉 가는 느낌?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많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교본의 내용이 있는 중심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요게 교본 모임은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교본에 대한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아니면 회복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교본을 바라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된 사람들 또는 좀 이렇게 교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꼭 인도하지 않더라도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눠주면 참여해 있으면 이 모임이 굉장히 깊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얕거나 아니면 좀 딴 길로 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본 모임에 이제 이런 그 장단점이 있더라 또 주의할 점이 있더라 라는 거죠. 저는 이제 스카이프 SKYP 이제 스카이프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이제 외국 멤버들하고 이제 그 모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을 하면 뭐 한국 멤버들도 그런데 외국 멤버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카이프로 이제 모임을 하면 이제 요새는 스카이프로 잘 안 해요. 모임을 이제 전화 무슨 그 그룹 전화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코드 번호 입력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이제 스카이프로 할 때는 이제 거의 교본 모임이었어요. 대부분 교본 모임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교본의 12단계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 걸 택하고 이제 한 책 또 한 달랑 뭐 세네 줄 막 이렇게 읽고 한 1분씩 나누고 또 세네 줄 읽고 또 나누고 읽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분들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떤 그 온전함을 이루는 팜플렛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가 뭐냐면 자꾸 모임이 약해지고 막 이런 그룹들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자의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니까 거기 그게 있더라고요. 교본을 가지고 짧게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좀 약간 모임을 강화시켜주고 줄을 잡고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또 종종 참여합니다. 네 번째는 사상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을 붙이기 어려워가지고 사상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사상 모임은 뭐냐면 이제 특정한 이론을 사람이나 아니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분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는데 제가 그분 추종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욕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데이비 호킨스 박사님이신가요? 예, 이렇게 그 놓아버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서 막 한국에서 막 원리로 만들어 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그 순수 집단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회복의 원리에서 순수하게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데이비 호킨스 박사님 아마 모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 사람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뭐 하냐면 막 호킨스 박사님의 강연 같은 거 이렇게 듣고 그분이 쓴 책 이렇게 막 나누고 그리고 읽고 나누고 이제 막 그분이 추천한 책들 막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추천한 모임들 가고
이제 그분이 사실 그 12단계를 강력하게 추천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배우고 나서 이제 저한테 또 저희 이 그룹들에 제가 다니는 모임들에 오셔가지고 이제 12단계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건 사족인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인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장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굉장한 결속력이에요. 예, 그 전우애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쪽 그룹의 사람들 딱 보니까 전우애가 있더라고요. 전우애가. 그래서 딱 이렇게 완전 그 하나의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공동체 같이 정말 끈끈하고 서로 서로 도우려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단점은 사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단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거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좀 수용성을 갖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뭐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종교 모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회복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 회복에 관련된 모임이에요. 이 중에서 종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중독에서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독에서 끊을 때 보통 중독자 모임에 가거든요. 중독자 끊으려고. 근데 이제 그 종교 안에서도 이제 이런 회복의 모임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혼자 모임,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춘기 자녀를 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은 잘 없지만 어쨌든 사춘기 자녀를 둔 사람들의 모임, 또는 또 이제 그냥 종교적인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 또는 이제 보통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그게 꼭 이제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뭐 불교에도 있고 또 이제 몰몬교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몬교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개신교여서 저는 어, 개신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개신교여서 그 이제 교회에만 좀 이제 좀 눈이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게 있는 편인데 그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종교 모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대형 교회들에서 이제 이런 모임들 회복의 모임들을 이제 사실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이제 이것도 또 사족인데 사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야사 뭐 이런 건데 그 초창기에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그 미국에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거든요.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새드백 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하나 하십니다. 그분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행보를 하나 하시는데 이제 그 리커버리 그 셀러브레이션인가 요런 그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그룹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또 회복 프로그램도 밟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사실 교회 밖에서 하던 이제 익명의 그런 단체들의 그거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그 안에서 이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신 분을 선봉장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을 해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새드백 교회는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성공의 모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그룹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주목해서 볼 그룹이 어디냐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신교만 아니까 이제 개신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고든 코스비인가요? 이제 그런 분이 처음에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2스텝과 이 익명의 모임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 안에서 12단계를 하거든요. 12단계를 하고 노숙자가 들어오면 이제 12단계를 한 달 코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단기간에 도와서 회복률이 거기가
그 50% 이상이에요. 지금 미국의 한국의 회복률이 5% 이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 이상의 회복률을 보인 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종교 안에서 이제 이 회복의 모임들이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떠냐? 한국에서는 그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그 목사님이 이 새드블 교회의 이 회복 모임을 이제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니까 이걸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어요, 사실 그 모델을. 그래서 사실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들을 소그룹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인 아이들을 위한 모임도 했고 아마 막 그럴 거예요. 자아 회복을 위한 모임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도움들을 이제 그런 지원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중도에 끊어질 정도로 강력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12 스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절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형식만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알맹이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가져오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아마 그때 당시 성공하려면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고 프로그램만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흐지부지 돼서 지금은 그냥 회복 모임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진 않거든요. 이처럼 이제 종교 모임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이게 종교에서의 이제 강점은 뭐냐면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 뭐 신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 얘기로 자연스럽게 편하게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좀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동의 뭐 형제 자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동질감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강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단점은 이게 종교 모임에 회복 모임에 종교 모임 안에서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용어들이 사실 용어들이 다 이게 다르거든요. 용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봅시다. 구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또 봉사. 이렇게 하면 또 봉사라는 개념도 약간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종교 모임 안에서 하면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 12 스텝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와 이 종교 용어랑 중첩이 돼서 이 12 스텝의 그 강력한 그 프로그램이 이 종교 용어로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12 스텝을 잘 밟고 종교를 하면 강력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가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세이비어 교회나 세드록 교회는 성공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제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친교 모임이 있어요. 친교 모임.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또 뭐 마시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 물론 친교도 중요하지만 맨날 만나가지고 저렇게 맨날 웃고 떠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나? 그래서 특히 이제 왜 만나냐고 이렇게 왜 만나요? 이렇게 뭐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날까 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만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막 다 늘 돕거나 배우거나 회복하거나 막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친교로 이제 모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 이게 회복 모임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보세요. 친교 모임에 가면 뭐 하죠? 맨날 먹고 그냥 웃고 수다만 떨다 그냥 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서 자기 이제 속상한 얘기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교 모임을 하고 오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어떤 통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교 모임이 또 다른 회복의 또 일환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단점은 뭐 집중력, 회복에 대한 집중력이 좀 약하다. 또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 또 깊은 것까지 이야기 나누기 좀 어렵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익명의 문제도 있고. 또 장점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좀 이렇게 형식을 따져서 이렇게 딱 하면은 좀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도 뭐 한 30분, 40분씩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이제 익명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짧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익명의 모임은 이제 이런 그룹들하고는 달라요. 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익명의 모임은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그 공동의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12스텝이란 공동의 해결책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 모이는 모임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2명 이상의 모임이 이제 익명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얻는 유익은 뭐냐면 이 12스텝을 여기서 그러니까 익명의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원 그룹은 나눔이잖아요. 집단 상담은 피드백 받는 거고, 교본 모임은 그 책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고, 사상 모임은 책이나 사상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고, 종교 모임은 그 종교 울타리 안에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거고, 또 신과 이제 연결되는 거고, 또 친교 모임은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귐을 과정들을 갖는 거잖아요. 익명의 모임은 뭐냐면, 익명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이 모임 안에서 12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1차적으로 힘을 받고, 두 번째로는 후원자와 함께 12단계를 배워서 외부의 힘을 받는 법을 배워 그걸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게 그 익명의 모임입니다. 다시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익명의 모임은 뭐냐면 그 가서 힘을 받고, 근데 받는데 더 나가서 후원자와 함께 12단계를 배워서 그 12단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힘을 끌어오는 법을 익혀서 그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익명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모임을 다르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12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 모임이 어떻게 생겼죠? 옥스퍼드 그룹에서 나왔어요. 옥스퍼드 그룹에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원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중독도 끊어지고 또 성인 아이들도 나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12 스텝이라는 원칙들로 되어서 이제 빌과 밥을 시초로 해서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홀릭 어노니머스라는 그 AA 이제 집단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그러면 어떤 그룹이냐면 이 해결책을 통해서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모임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익명의 모임이 어떠냐?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목적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12 스텝을 통해 후원자와 함께 12 스텝을 통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 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바로 이 익명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 이번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예, 또 각각의 모임들이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모임을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꼭 좋은 모임 만나셔서 여러분의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